공식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1, 2주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의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총 5,621명입니다. 오늘 하루 435명이 증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5,621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전국에서 확진되고 있는 특정 장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지역 감염을 어떻게 막느냐는 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도 나섰습니다. 모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제하고 이런 노력도 함께 가면 이 확산을 저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재난, 이 감염병 이런 것에는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함이 필요하죠.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0만 인구가 안전하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사진으로 오늘 뉴스탑10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방사 제독 차량이 오늘 서울 도심 곳곳을 누볐는데 이도현 의원님, 이 수방사 제독 차량이 이 범위가 꽤 넓어서 이렇게 방역에는 꽤 용이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그 지역을 방해하는 54단이 그 제독차를 가동하기 시작했죠. 서울에도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확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느덧 서울도 지금 감염자가 어제까지 99명이니까 오늘은 아마 1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또 그 소규모 산발적 그 지역사회 감염까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를 얼마나 잘 방역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독차가 얼마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또 정부와 시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 이런 거는 일단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입니다. 전문성도 탁월하고 경험도 풍부해서 이렇게 오늘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면서 방역 자벽에 나섰는데요. 군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임관의 기쁨을 잠시 미뤄둔 국군 간호장교들이 오늘 대구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 임무 부여받았으니까 가서 임무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고. 대구 출신이라 현 상황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간호장교로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호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어제였습니다. 오늘 제독 차량에 의해서 어제 군 간호장교들이 대구로 급파가 됐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 간호장교들이 보니까 지금 의료진이 이 대구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응급 환자 전문 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간호진 같은 경우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요. 국제적으로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도 이미 한번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병원의 간호사 같은 경우는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표를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사실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토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관을 갓 마친 간호장교들이 대구로 자원하겠다는 것, 봉사하겠다는 것에는 박수를 쳐야 마땅하고요. 국내에 200여 개가 넘는 간호대학 학과가 있지만 4년 동안 교육을 받는 이 국립 간호장교들 같은 경우,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전시에서도 부상병을 돌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대응 훈련도 국내 간호대학 중에 유일하게 정규 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사실 대구 경북에 환자들이 소출하고 병동이 부족한 상황,
일반적인 민간병원의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간호장교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충분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의료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장현철 평론가님 짧게 하나 부탁드리면 결국은 지금 군 병력까지 해서 준전시상에 가까운 방역을 우리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고요. 간호장교들이 지금 또 이런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과 무관하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화생방 사령부와 연합 활동을 통해서 화생방차를 동원해서 방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 또 각 지자체 차원에서 군이나 이런 전문 기관과의 협조 또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최근 정부가 중증 환자 모니터를 강화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 현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망자가 대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 67세 환자십니다. 또 26일 날 진단이 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열심히 하였으나 3월 4일 1시 50분경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병욱 교수님, 그래서 기저질환 없고 지병이 없는 확진자,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걱정을 좀 하는 수준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 사망 발생이라는 그 워딩, 문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10분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면 그중에 한 6분 정도는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그중에 6번 중에 한 3분 정도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10분 중에 10분이 다 고혈압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혈압은 높지만 고혈압 환자가 아니다. 병원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약을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약을 드시다가 나는 나았다. 그리고 병원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번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근데 이분이 혹시 전당뇨나 아니면 확진이나 진단되지 않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67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 부검이라든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67세 아주 건강하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사망했다라고 하긴 어렵고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었죠. 포항의 40대 남성분도 이 코로나19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그분의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나왔던 어디건 젊은 40대도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화장을 진행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사인 관계에 대해서 규명이 되지 않았고 입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하셨고 중증 폐질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 교수님 말씀은 본인도 모르는 지병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합쳐지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거기 때문에 지병 없는 첫 사망자라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과한 공포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식이 깨졌다는 표현은 또 과하다면 코로나 자체만으로도 코로나 오롯이 100%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한 겁니까?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도 분명히 기저질환 없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도 물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집중해야 할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새로 발생하는 환자 가운데는요. 일반 시민이 이제 신천지 교인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3월 3일 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는 516명이 추가가 되어 총 확진자 수는 5,328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4.4%입니다.
유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일단 아직도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부 당국이 너무 신천지 교인에게만 집중해서 일반 시민들을 조금 방역에서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뒤늦게 일반 시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도 너무 뒤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동일하십니까? 사실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0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19년 3월을 살고 있는데 B형 인플루엔자 독감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고 있는데 온 국민을 다 잡아서 검사를 해서 B형 독감이 돌고 있다. 그래서 더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계절형 독감은 유행하고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으니까 처방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우리가 잘 모르고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종교 집단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로 해서 지역 발사를 막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통해서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우리가 방역을 못해서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중증의 환자분들이 증상을 보이면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환자를 분류해서 치료로 나가야 되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있고, 정부가 그런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증과 경증을 나눈 것도 정부가 그건 잘한 거지만 그 일반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은, 제 질문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에서 너무 뒤늦게 일반 시민들의 방역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일 겁니다.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린 게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 사람이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처방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증인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몇 년 살면서도 인플루엔자 독감을 앓는데 병원에 안 가고 젊은 분들은 그냥 낫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확산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성동구 소재의 주상복합 건물 관련해서 현재까지 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산 지역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교회에서 확진 환자 6명을, 천안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총 7개 운동시설 관련 80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방역의 초점은 장혜철 평론가님 이거에 맞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발적 지역 감염, 그러니까 특정 장소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지도 봐도 많게는 72명에서 적게는 3명까지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방역 당국의 첫 번째 목표가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였다면 두 번째 목표는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 시설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 이외에 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은평 성모병원 병원 내 감염으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성동구 같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도 온천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줌바 댄스 강습소를 중심으로 한 이곳의 댄스 강습소 수강생 그 가족과 관련된 연관 있는 확진자만 6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다중시설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부탁을 했지만 이를 중심으로 방역이 이제는 집중되어야 될 2기 페이지가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인 명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성도 명단 딱 확보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중시설에 모이는 국민들을 과연 언제까지 모이지 말라고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감염이 시작됐을 때 특정 종교교단을 조사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역학조사를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방역을 하기에는 더 어렵고 까다로운 페이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하고 지도 한번 먼저 더 보실게요. 최초 부산 온천교회,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부터 가장 최근에 수원 생명샘교회까지 이렇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좀 약간의 산재되어 있는데, 유 교수님, 이거 잡을 수는 있습니까? 이거 시간 꽤 걸리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이미 많이 접했던 4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5번째
사스 코로나, 6번째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7번째 사람한테 감염되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새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 아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 질환의 발병 중에 노출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노출돼 있는 분 중에 어느 정도가 감염이 돼 있고 그 감염된 분 중에 몇 분이 또 발병이 돼서 우리가 진단이라는 과정으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률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종교 집단의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확진을 했지만 본인은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잡는다 안 잡는다가 아니라 정부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지역에서 이 환자가 노출돼서 발병됐으니 이것을 이제 나눠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즉 WHO에서도 얘기했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절성 독감처럼 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 예. 이미 이것은 이 전국 확산돼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특정한 연령과 특정한 중증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교수님, 뭐 이해는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부 당국도 인정했잖아요. 이게 최고 수준의 속도라고 이 코로나19가. 그리고 심지어 메르스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면 물론 뭐 알아가는 단계이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 당국의 그것만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은 사실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2009년, 2010년 신종플루 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예. 당시 확진자 수는 74만 명이었습니다. 74만 명. 그리고 타미플루 처방량도 3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 현재 확인된 치료약이 없을 뿐이고 다만 그 치명률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알아간다는 게 뭐냐면 감염돼서 발병된 분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80%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같이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 유 교수님의 목소리를 특히 좀 귀를 기울여 봤는데 이 고위검군 사망자가 늘은데도 대구의 병상 부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입니다. 대구 경북의 인접 지자체에서 지금 병상을 서로 쉐어하는 걸로 내놓고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다. 하정대 국장. 지금 여전히 입원 대기 확진자만 2,000명이 넘는데 경제부총리가 대구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예, 지금 대구에 이제 대한의사협회 등 직접 의료진이 가서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물어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 중증 환자하고 경증 환자를 원래는 좀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서 경증 환자는 다시 뒷으로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006명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33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중증 환자 20%가 넘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실제로 입원해 있는 사람은 초기에 경증 환자들이 그대로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가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70명 중에는 상당수의 중증 환자가 지금 자가격리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다. 정부가 이틀 전에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재분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단 인력이 제대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 여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겨우 생활치료센터에 간 사람이 373명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대구는 의료진 부족,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시점의 핵심은 아마 3차 대유행을 막아라 이걸 텐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가격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앱까지 만들면서 전사적으로 자가격리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와중에 법무부가 자가격리 출국금지 통보를 집배열을 통해서 해서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해서 좀
꽤 논란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발레리노 한 분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그 연인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튼 관련해서 그 법무부가 그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그 출국 금지를 통보를 했는데, 통보를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이제 전달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 받아서 서명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집배원분들은 그분들이 자가격리자인지 모르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PDA도 서로 건네고 그 서명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자가격리자들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집배원분들이 크게 화도 나고 사실상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법무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잘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무 그 현장에 대한 감수성이나 집배원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예. 이렇게 노출된 분이 지금 벌써 그 수천 명이라고 되니까 이 가운데 또 확진자가 그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논란이 되니까 일단 그 비대면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미 대면으로 배달한 그 집배원분들은 상당한 위험에 지금 노출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집배원을 보낸 법무부도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혜철 평론가님이 자가격리의 모범 사례 한 분이 등장했어요. 1129원 환자인데 행여 본인 바이러스를 남에게 옮길까 병원을 갈 때도 인적이 든 철길을 따라 걸었다. 이래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25일 동안 무려 38쪽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자신의 증상뿐 아니라 동선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0분 거리 정도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지 모르니 인적이 드문 철길을 따라서 일부러 걸어가는 도보 방식을 취했다고 하고요. 동선 공개가 참 중요한 게 일부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선을 정부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심지어는 또 숨겼다가 GPS나 CCTV로 확인이 된 이후에야 실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럼 추가적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한 혼선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자신의 이 확진 이후의 동선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다면 그 동선 따라 방역하면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대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자가격리가 만성화된 이 국면에서 성숙한 시민의식도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왼쪽에 네모 박스를 보면요. 사망자 33명, 그리고 확진자 5,621명. 오늘의 코로나 상황과 오늘 새롭게 알려진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